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계공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분야의 접목이 되고, 그리고 응용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어떤 공학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기계 공학으로서 공학은 공학인데 이제 기계를 활용한 공학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크게 보면은 사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응용 학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응용 학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하셨던 이제 자연과학, 이제 물리나 화학, 이제 생물, 그리고 이제 어떤 지구과학,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연의 이론을 다루는 그런 학문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더욱더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발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산업 발전 등을 이제 함께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응용을 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공부하시려면 어떤 순수 학문의 어떤 그런 자연과학 분야를 이제 섭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은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세부 전공 분야 또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량이 좀 많아질 수 있고, 또 절대적인 공부량 또한 이제 많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 발전 이후에 이제 기계 시스템만을 다루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기계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기 시스템이 함께 이제 융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현상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공학도라고 해서 기계만 알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시스템 또한 동시에 함께 다룰 수 있어야 이제 기계가 기계만 자체적으로 사람이 입력을 넣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 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도가 된다고 하신다는 것은 그 전기전자 시스템 또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을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커리큘럼상 이제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이 어떤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어떤 전공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공학을 이제 기계공학 커리큘럼에 함께 넣어서 이제 어떤 대학 과정 내에 공부를 진행하는 심화 공부를 진행하는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계공학이란 무엇인지 보편적인 어떤 해석과 함께, 그리고 기계공학을 공부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지와 함께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계공학이란 무엇이냐?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사실 들어가 본다면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응용 분야를 떠나서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에너지가 존재할 때 그 에너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초반에 주어진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뭐 여러 가지 뭐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열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진 운동 에너지로도 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관계를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변하면 나는 이런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변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러가게, 또 그냥 흘러가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그 시스템을 또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는 상태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을 이렇게 줘서 에너지를 줬는데 그 대상 시스템이 뭐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정적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또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존재하고 응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해석하고 설계하고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더 큰 관점에서 또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예측해서 흘러가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자연 법칙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 화학, 이제 주로 이제 물리, 화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이라고 하는 이제 순수과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 법칙들을 이용한 이제 응용 학문이다. 여러 가지로 그 에너지가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학문이고요. 최근에 전기전자 분야의 융합으로 다양한 시스템들에서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 사실 없죠. 최근에 이제 큰 예로서 두 가지는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전기전자 시스템이 들어가서 다양한 안전 제어를 하고 그리고 동적 이제 어떤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리고 브레이크의 ABS 시스템 등 전부 다 전기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내부는 뭐 기계 반, 전기 반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3D 프린팅이 사실 크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 모터 달려 있고 그 스텝 모터로 이제 원하는 모양을 슬라이싱해서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누가 컴퓨터 어떤 모델링 3D 모델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누가 뭐 그 모델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쌓아 올릴 것이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일단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CAD 프로그램에 의한 모델링과 함께 그리고 기계 언어로 변환시켜주는 과정 그리고 그 기계 언어를 받아서 전기전자 시스템에 의한 그 약속대로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더라도 전기전자 시스템과의 어떤 융합 그런 어떤 융복합적인 응용 분야는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인 거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반적인 이제 큰 틀에서의 응용 분야는 이제 자동차 설계,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설계, 비행기 설계, 연구 분야를 또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조물 설계 같은 것들, 이제 건축, 이제 그런 건설사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응용 분야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원론적인 것에서 응용 분야까지 다뤘다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공학이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바로 내가 뭔가 기계공학적으로 원하는 거를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시스템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뭐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3D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상 시스템이 선정이 되면 그 자연 법칙을 이용한 이제 물리 법칙이라고 한다면 뭐 F는 ma 그리고 뭐 토크는 뭐 관성 I 알파에서 뭐 회전 관성 모멘트를 곱하기 가속도 뭐 이런 개념의 자연 법칙들 피지컬 로를 이용한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반 물리, 일반 화학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수학적인 표현과 그리고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수학적 표현을 한 후에 그 수학적 표현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이제 초기 에너지를 이만큼 줬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혹은 내가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힘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역의 과정 그리고 이제 전진의 과정으로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떤 초기 에너지를 이용한 거동을 또 예측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이제 어떤 필요한 입력값 혹은 입력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 원하는 결과에 맞게 구조물의 어떤 물성치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어떤 구조물의 어떤 외관의 어떤 디멘전을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목적에 맞는 설계 혹은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최적화라는 개념이 사실 설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 설계 뭐 이런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다양한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뭐 최적화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건축물을 만드는데 이 건축물은 한 100kg 정도는 견뎌야 하는데 100kg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두껍게만 만들면 상관은 없는데 내가 이 100kg를 견디면서 또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화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각각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대상 시스템의 선정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은 기계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3D 프린팅처럼. 그리고 열 시스템, 뭐 엔진과 같은 여러분들 엔진의 틀은 일단 뭐 구조물이긴 하지만 엔진과 같은 뭐 4행정 기관의 사이클은 뭐 열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어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키는 어떤 큰 힘을 내는 동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체 시스템 같은 경우, 유체 시스템으로서 뭐 펌프, 실린더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하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자연법칙을 이용한 대상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법칙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반 물리를 이제 공부하시거나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적인 어떤 F는 MA 혹은 뭐 전기 시스템, V는 IR, 뭐 오음의 법칙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어떤 설계를 위해서는 재료들의 물성치를 알고 그 물성치에 해당되는 뭐 성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와 일반 화학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상 시스템 수학적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딱 정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뭐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에 의한 학문, 역학이죠. 어떤 기계공학의 여러분들 전공의 꽃은 이런 역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역학, 정적인 구조물, 어떤 다리 같은 거죠. 대교들, 그런 시스템들이 하중을 어떻게 받고 그 하중이 받음에 따라서 각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정역학. 그리고 이 정역학에 추가로 재료의 물성치를 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 재료의 물성치에 따라 여러분들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나 뭐 언제 이런 힘을 막 주다가 언제 뭐 망가지게 되는지 그런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물성치를 반영해서 해석하는 재료역학.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해석하는 동력학.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물체가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회전하고 이런 해석을 하는 동력학. 그리고 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열역학. 그리고 유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유체역학. 여러분들 유체역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실 수 있는 해외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체역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해석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열역학과 유체역학은 굉장히 좀 굉장히 복잡하죠. 공기의 흐름이나 뭐 물의 흐름, 정말 말 그대로 유체의 흐름이나 열 시스템의 흐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상 시스템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런 역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학적 표현 기반 해석 및 거동 예측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일단 두 가지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뭐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진동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동이라는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고 또 시간 영역에서 시간이 흘러갈 때 몇 초 뒤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존재하고요. 이를 위해 미분 방정식의 풀이 혹은 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뭐 주파수 영역에서의 뭐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동 예측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입력이 들어올 때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뭐 수학적 표현을 풀어가지고 수식이 나오면 거기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에 맞는 설계 및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및 조건에 맞는 구조 및 재료를 뭐 선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정도 힘을 받는데 재료가 좀 너무 약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재료를 뭐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수학적 해석을 통해서 다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최적화는 우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을 뭐 가장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잡으면 하중은 견디면서 재료를 막 가장 싼 걸로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 함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뭐 강도를 최대화한다든지 안전성을 최대화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뭐 다양한 역학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기계공학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에 이제 입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게 될 부분은 보통 저학년 때는 이제 수학적 이론이나 여러 가지 도출을 위해 물리화학 이론과 실험적인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현실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미적분학 등을 이제 더 깊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학적 해석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론을 이제 가미를 하고요. 이제 중반기에 다다라서는 이제 이러한 굉장히 역학이라는 전공 과목과 그리고 실제 3D 프린팅을 예를 들면 뭐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기전자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기계가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정력학, 재료학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뭐 수치 해석은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이제 수식을 풀어나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그냥 컴퓨터로 풀어나가는 거죠. 수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뭐 C 언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언어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AD,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배우게 되고, 메카트로닉스를 위한 전기전자공학을 또 공부하시면서 기계 공작법, 기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뭐 기계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 뭐 주조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어떤 뭐 밀링 머신을 뭐 어떻게 뭐 깎아야 되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실습을 통한 내용도 다루게 되고, 기계 설계,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하셨다면 전반적으로 의자를 설계하거나 뭐 이런 기계를 만들려면 어떤 형식으로 각 부분의 이론들을 적용시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머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역학을 다 공부하신 이후에 이제 뭐 다양하게 설계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이 또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기계 설계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이제 기계 진동학이라는 것을 또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계 공작법 위에 기계 재료학이라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료에 대한 특성을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야 어떤 특성에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혹은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정 방법이나 그 재료의 구조 특성들에 대해서 또 다루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세분화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론들을 다 이해하신 뒤에는 내가 어느 분야를 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선택 과목으로서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공학, 자동차라는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로봇공학, 그 다음에 항공우주공학 해서 이제 뭐 로켓,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그 탐사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이제 우주 쪽으로 이제 시선을 이제 집중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유한 요소 해석 같은 어떤 물체를 덩어리로 보지 않고 뭐 잘게 쪼개 가지고 이제 뭐 그 안에 어떤 이제 각 파트들이 어떠한 응력을 힘을 받아서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서 한번 이런 힘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어떤 부분 또한 함께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이제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이론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제 깊게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분야, 뭐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뭐 건축, 건설,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쪽,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계공학은 사실 필수이고요. 그리고 또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또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계 구조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회전기계나 뭐 유체 시스템을 다루지 않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 시스템을 다루지 않는 것도 없는데 그런 전기 시스템이 이런 기계 구조물과 만나서 어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나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기기 쪽이 사용되는 뭐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계공학에 입문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탄탄하게 잡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다 기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아,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기계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면 전혀 무리 없이 졸업하실 때쯤 이제 어떤 설계를 통한 어떤 자신만의 구조물 혹은 이제 기계 전자 시스템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계공학 입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